춘천교당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도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중에서 감사일기를 좀 써낸 덕분에 제가 공부담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혁신적이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혁산 교구장님과 김태연 주임교무님, 윤현석 교무님, 손장성 교무님과 함께한 공부 내용입니다. 좀 많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회 출석과 가족 교화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법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미를 새기며 임하게 해주시니 마음이 잘 모아지고 사은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매월 첫 주 가족법회에는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셔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 더 즐겁습니다. 감동적인 교감님의 설법, 그리고 교무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화, 그리고 지극한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누가 와도 저희 교당은 자신이 있습니다. 교감님과 교무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교당에 나오게 되고 오늘 훈련도 같이 나와서 참으로 기쁩니다. 두 번째는 금요 공부방입니다. 처음엔 교감님의 열정에 머릿수라도 채워야지 은혜의 보온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알아지는 즐거움이 있어 뿌듯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불단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성 반조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감사 불공으로 삶의 복락을 얻자를 열심히 배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우리 교감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감사일기장에 정신 차린 나로 수많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일기를 쓰며 행복합니다. 모두가 은혜임을 알고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조석 신고입니다. 이것도 당연하지만 아침 신고는 물론이지만 윤현석 교무님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덕분에 저녁 신고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도 보내주시는 문자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 법회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춘천교당 그리고 강원교구 교도님들의 부부 행복도를 높이고 교화 대불공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봐야만 알게 되는 엄청난 행복감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부부가 오셔서 이 행복을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따 보여줄 합창인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합창이었습니다. 아이를 셋 데려온 어머니부터 왕복 5시간 걸린 강릉에서도 오셔서 합창을 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노고도 대단하셨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한 시간이 감동이고 은혜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교무님들, 교도님들의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제 온 삼도원 훈련과 법회 출석 100명 달성 훈증 법회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함께 진급의 길을 가고 있구나 싶어 설레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니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우님들의 팀워크에 저희는 감탄합니다. 소소한 갈등이야 있겠지만 교화 현장에서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에 저희는 믿음과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함께한 공부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저의 개인 사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교당 공동유무념 군화 개찌 감사일기, 가족과 함께 조석신고 올리기 3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저의 군화 개찌 감사 실천 사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3년 전부터 보온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방문 요양보호사를 시작했습니다. 87세의 무학인 어르신 댁에 가보니 정말 순간순간이 경계였습니다. 몸종의 역할은 물론이고 성인 손자녀의 파출부 역할, 짜증 해결사, 우울증 도우미, 가족 갈등 상담사 등 무리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어야 하나 하다가 그래 원불교 정신으로 부딪혀보자 라고 용기를 냈습니다. 춘천교당 공동유무념 군화 개지 감사를 적용하니 해결 안 될 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짜증내시는구나, 어르신이 화내시는구나, 구나. 처음에는 같이 화를 냈는데 구나 했습니다. 아하, 가족들의 무관심과 홀대에 화가 나셨겠지, 짜증이 나셨겠지. 그러면 제가 어루만져 도와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도와드리다 보니 이제는 가족보다 저를 더 신뢰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발하셔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공부담으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춘천교당 교도님들 신바람나게 공부하고 일상에서 진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과 그리고 교화십 그리고 몸소 실천하시는 혁산 교구장님과 우리 교무님들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교화 대불공에 함께하여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상담을 발표하게 된 원광대학교 원풍교학과 1학년 원법연입니다. 출신 교당은 라오스 교당이고 초선 교무님은 화산 김영덕 교무님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30일에 원풍교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 서원관에 살면서 어학원에 다니며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5년 전 화사님께서 이끄시는 삼동 인터내셔널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화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학용품과 간식을 사러 저희 가게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인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K-pop 노래를 즐겨 듣고 부르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과 관련된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화사님은 한국의 발전과 삼동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며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화사님의 가르침으로 가장 먼저 알게 된 원풍교 교리는 사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땐 부모 은혜밖에 몰랐던 저는 제 자신과 가족만을 기도했습니다. 사은을 배우며 생각해보니 이 교리가 다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은을 알고 나니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화사님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사님의 질문에 나는 아직 나의 삶을 잘 모르니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화사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라오스 교당에서 1년 10개월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때 화사님은 삼동 백천기술직업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셨고 저는 동역, 나무심기, 학교 페인팅과 청소 등을 하며 일을 도왔습니다. 남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행복했고 나의 힘은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것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행복이 무엇인지와 내 길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교당에 살면서 원풍교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화합하도록 돕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나는 알게 되면 남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부모님께서 제 인생을 선택한 자유를 주셔서 한국에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원풍교학과에 입학해서 시작한 서원관 생활은 익숙한 서원관에서 낯선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도반 훈련 후 1학기 생활을 대학 생활과 서원관의 삶을 적응하느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가 여전히 어려워 말의 뜻을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구나.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수록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때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다짐과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선중 수마대기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선 시간에 수마 잠으로 힘들었습니다. 교무님께서 졸릴 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저는 입술 맑게 물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릴 때 왜 일어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수마와의 싸움에서 진 것 같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교무님과 방장님의 지도 받다 조금씩 수마를 이겨내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무님께서 1학기 지냈더니 편해지고 있다. 조선 때 잘해지고 바꿔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원풍교학과에 입학하여 새 부처님인 대종사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여 성장하고 제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저도 행복해지고 라오스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주변 도반들과 교무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정세민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시이고 출신 교당은 동진주 교당입니다. 추천 교무님께서는 현재 동래 교당에 계시고 있으신 준타원 최시현 교무님이시고 출가 연원 교무님께서는 현재 한겨레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나현도 교무님이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1, 2학년을 음악에 빠져 살다 보니 3학년 때 문득 대학에 대한 고민이 빠졌고 대학을 가고 싶어서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던 중 문득 갑자기 교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 중고등학생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이 참여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뒤늦게 공부를 하는 바람에 남들의 노력을 따라잡으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약속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했는데 훈련을 참가하면 선생님과의 약속을 또 어기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참여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훈련을 같이 하자는 교무님의 말씀에 저는 선생님과 교무님의 약속 중 무엇을 더 지켜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은 교무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참가한 학생 훈련이었지만 조금 후회스러웠습니다. 참가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은 저 혼자였고, 제가 훈련받고 있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저랑 더 격차를 벌여나가기 때문에 괜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훈련에 참가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훈련을 먼저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가던 중 나윤도 교무님께서 전무 출신에 대한 권유를 하셨습니다. 전날 아침부터 계속 권유하셨는데 귓속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이 제일 큰 목표였고 대학생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원불교 교무가 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무님의 권유가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교무님께 교무님, 저는 돈, 재물, 화려한 것들이 좋아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무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민이가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또래랑 다르잖아. 전무 출신을 지원하면 네가 원하는 행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전날부터 전무 출신을 거부했던 저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수많은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의 빈자리만 더 늘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허해진 마음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생각에 남아서 아무거나 쑤셔 넣어봤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고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무 출신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교무님께서는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나아가자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중 준타원님께서 간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운봉 시무실에서 간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20살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고 서원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무님과 계속 얘기를 한 결과 한 달 동안 운봉 시무실에서 시자 생활을 하고 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운봉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봉은 정말 추웠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눈을 본 경험은 딱 5번뿐인데
운봉은 근처가 다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간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소나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소나무 하나당 몇 천에서 1억 사이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경산 상담님과 교무님들, 도반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경험 또한 너무 많았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무가 될 수 있을까? 내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생활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봉에서 교무님께 크게 혼난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출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힐 때 그날따라 이제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간 사이에 짐을 꾸려 도망을 쳤습니다. 가까운 터미널로 가면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최대한 멀리 있는 터미널로 도망쳤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책임을 지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들어오니 더욱더 불편해졌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려면 내가 도망친 길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픈 길이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행복에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운 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의 행복은 꺾어버리면 다시 일으킬 수 없지만 어려운 길의 행복은 꺾어줘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사는 정세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